오늘은 엘로치오 자르를 사용해서 인퓨전을 써야 할 때와 쓰지 말아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엘로치오 자르의 요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거는 자르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자르의 리뷰를 자꾸 미루냐고 하냐면, 얘의 특징이 이제 가변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인퓨전을 내 마음대로 걸 수가 있다는 거, 시간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인퓨전의 압력도 내 마음대로 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자르의 큰 장점이다 보니까 자르를 구매하신 분들이 너도 나도 인퓨전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인퓨전은 사실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인퓨전을 쓰면 좋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요. 인퓨전은요, 필요할 때 써야지 좋은 거지, 필요하지 않을 때 쓰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제가 정말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인퓨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인퓨전은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니까 고정관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발 이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은 좀 제대로 좀 들어주셔가지고 인퓨전이 왜 필요한지, 왜 불필요할 때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오늘 제가 두 가지 다룰 거라고 했죠. 자르 이 컨트롤러의 사용 방법도 함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엘로치오 자르 컨트롤러고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떤 설정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전부 다 알려드릴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 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 온도 보이시죠? 95도. 요거는 추출수의 온도입니다. 스팀의 온도 따위 여기서 알려주지 않아요. 왜? 추출하는 온도가 더 중요하니까. 추출수 온도고요.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하면 되는데, 핸드폰처럼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터치가 절대 안 됩니다. 얘는요, 정전식이 아니고 감압식입니다. 그래서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은 94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 99도까지 올라가네. 기가 막히다. 요거는 저는 93도 정도 내뱉을 건데 94도 세팅을 해 놓을게요. 조금 높은 온도로 이렇게 세팅해서 뒤로 홈으로 나가 주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94도로 세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스팀 모양 있죠. 스팀 모양.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 잔, 두 잔, 여기 다시 한 잔, 두 잔, 그 다음에 노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잔을 누르면은 한 잔 세팅이 되고, 두 잔을 누르면 두 잔 세팅이 되고, 노브를 누르면은 매뉴얼로서 이렇게 노브로 가변압 추출을 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한 잔, 두 잔은 뭐냐? 한 잔 세팅을 누르면 추출 버튼이 이걸로는 작동을 안 해요. 안 되죠? 이걸로 작동이 안 되고, 자, 이쪽에 머신에 보시게 되면 머신 하단에 오른쪽에 물방울 표시에 초록색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추출 버튼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걸 누르면 추출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약간 그 업소용 머신에서 매뉴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잔, 두 잔 세팅이 있는데, 여기 세팅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추출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정을 누르시고요. 이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오토 모드 1, 오토 모드 2, 요게 이제 아까 그 한 잔 모드랑 두 잔 모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 모드 1번을 누르시게 되면 프리 인퓨전 타임이 나오거든요. 프리 인퓨전 타임 누르시게 되면 3.5초 했죠. 요거를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세팅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5초로 한번 맞춰볼까요? 5초로 맞춰놓고, 그리고 뒤로, 그리고 프리 인퓨전 파워가 있죠. 프리 인퓨전 파워. 요거를 이제 35% 또는 40%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35% 세팅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지금 15바짜리의 펌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녀석의 35%의 전압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15바에 대한 3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력량의 35%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눌러놓고 추출했을 때 몇 바의 압력이 걸리는지를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어쨌든 저는 기본 세팅 35%로 세팅을 해놓으면 35%의 전압으로 이제 5초 동안 프리인퓨전이 진행이 됐다가 추출 압력인 이제 압력으로 걸린다. 아마 얘는 9.5바나 9바 정도 걸려 있을 거니까 그렇게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뒤로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샷 타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뒤로 누르시게 되면 이제 오토 모드 2번도 똑같이 세팅 프리인퓨전 타임을, 그리고 파워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뭐 시계 맞추는 거라든지 오토 슬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가만히 방치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오토 웨이크업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뭐 깨어나게끔 자동으로 시계를 세팅해 놓고 나면은
뭐 오전 8시에 세팅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오전 8시에 딱 켜지는 겁니다. 켜지면서 예열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밑에 이제 템퍼처는 온도죠. 온도 누르시면은 이제 샷 템퍼,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추출 온도, 아까 메인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할 일은 별로 없고요. 슬리핑 템프는 여기 지금 오프를 해놨는데, 이걸 하면은 아마 절전 모드 때의 보일러의 온도를 말하는 걸 겁니다. 절전 모드 할 때 몇 도까지 온도를 세팅해 놓을 것인가, 이런 건데 저는 지금 절전 모드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세팅 안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스팀 히터 온 오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점인데, 스팀 히터를 온을 해놨는데 오프를 해놓으면은 스팀 보일러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떼를 안 드시는 분들은 스팀 보일러를 굳이 2리터를 이렇게 막 전기를 써가면서 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온오프 기능이 있는 거라서 오프를 해놓으시면은 스팀은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온으로 해놨고요. 온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스팀 템퍼를 누르시면은 스팀 보일러의 온도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스팀의 압력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라떼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최대 압력인 130도를 썼습니다. 네, 요게 이제 주요 세팅이고요. 요거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만한 거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인퓨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먼저 인퓨전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쉬울 텐데, 뜸들이기와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른 커피 가루죠. 말라 있는, 아직 젖지 않은 마른 커피 가루에 물을 뿌려줘서 물에 적셔지게 하는 것. 말하자면 커피 가루가 이제 물 입자를 처음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물길이 생기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이 흡수되는 속도보다 한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다시 흡수되는 거는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퓨전이 잘 되려고 하면은 뜸들이기를 할 때 그 온도가 높을수록 뜸들이기가 더 잘 되죠. 물길이 더 잘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뜸들이기는 높은 온도로 할수록 좋아요. 이건 뭐 여담인데, 아무튼 에스프레소 추출수가 똑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꽤나 높은 온도로 뜸들이기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인퓨전의 개념인데, 인퓨전을 하시게 되면 물길이 열리기 때문에 물이 지나갈 때 흡수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분도 좀 더 빨리 잘 녹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단순히 준비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퓨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준비는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번 사전 그 물이 주입되면서 원두 가루, 말라있던 원두 가루가 흡수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흡수 배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초기 흡수 배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추출을 하시게 되면은 말라있는 원두에다가 바로 추출을 하는 거랑 젖어 있는 원두에다가 추출을 하는 거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인퓨전 되는 과정에서 가스도 조금 생기겠죠. 원래 물이랑 커피 가루가 닿으면 바로 가스 부풀어 오르잖아요. 우리 뜸들이기 할 때처럼. 가스도 먼저 생성됐다가 조금 손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퓨전을 쓰게 되면 디게싱이 돼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흡수 배출되면서 물길이 열리면서 물이 지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퓨전을 하시게 되면은 가스도 약간 날아가고 속도도 빨라지니까 추출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게 말하면은 성분이 더 잘 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물이 빨리 지나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인퓨전을 반드시 쓰면 좋을 때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스가 너무 많은,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디게싱이 부족한 상태의 원두를 사용할 때, 이 첫 번째가 인퓨전을 쓰면 좋을 때입니다.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출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분쇄도를 우리가 평소에 쓰던 분쇄도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분쇄도가 바뀌면 맛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분쇄도로 딱 세팅을 잡아놨는데, 맛으로 세팅을 잡아놨는데, 로스팅한 지 하루밖에 안 지난, 이틀밖에 안 지난 그런 원두를 딱 쏟아부으니까 이게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출 속도가 막 40초, 50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판단을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분쇄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분쇄도를 다시 굵게 가신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맛이 또 바뀌겠죠. 바디감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분쇄도가 또 굵어지면 향미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뭐 분쇄도를 굵게 가서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인퓨전을 써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가스가 일부 좀 손실되고, 그리고 물길이 열리면서 추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40초씩 걸리던 추출이 30초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더 빨리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추출이 세팅이 잡힌다. 그러니까 디게싱이 부족했던 원두의 상태를 추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의도로서 첫 번째로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두가 허니컴이 부족한 경우. 허니컴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꼭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니컴은 여러분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보시고, 말하자면 원두의 조직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 있으면은 물이 더 잘 흡수 배출이 될 텐데, 좀 단단하게 여전히 밀도가 높은 상태로 허니컴이 부족한 상태의 원두일 때는 물이 흡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출할 때 추출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뜸들이기, 그러니까 인퓨전을 써주게 되면은 물길이 열리면서 속도가 좀 빨라져서 성물이 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약배전 콩을 사용하거나 중배전 이하의, 중약배전 이하에는 허니컴이 부족한 좀 밝은 색의 원두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어렵잖아요. 그 이유가 허니컴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출 속도를 얼추 맞춘다 하더라도 성분이 안 나와가지고 먹으면 너무 시고 바디감은 떨어지는, 이런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추출을 맛본단 말이죠. 이런 경우 때 인퓨전을 쓰게 되면은 가볍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추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바디감도 더 표현이 잘 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약배전 이하의 콩을 사용할 때 인퓨전이 좋다. 그리고 디게싱이 안 된,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콩을 사용할 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퓨전을 쓰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디게싱이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상태의 원두를 쓸 때, 디게싱이 충분히 잘 돼가지고 가스가 부족하지 않은데 인퓨전을 쓰게 되면 추출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또 분쇄도를 가늘게 쓴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또 원하지 않은 정도의 심각한 바디감에다가 미분까지 더해져가지고 텁텁한 맛이 난단 말이죠. 원하는 분쇄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디게싱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 원두에는 인퓨전을 안 쓰는 게 더 좋고요. 중배전 이상의, 중강배전 이상의 허니컴이 충분히 열려있는 콩에다가 또 인퓨전을 써버리게 되면은 또 추출 속도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도직량을 늘리거나 뭐 템핑을 세게 하거나 분쇄도를 뭐 더 가늘게 하거나 하는 식의 저항을 더 많이 잡아줘야 될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물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또 채널링이 난다는 거죠. 이런 빨리 흘러가는 채널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 진짜 길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배울 거는 배워야 되겠죠. 공부합시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싶어요. 그래, 오늘 뭐 추출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뭐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뭐 안 봐도 잘 나오는 거 뻔한데, 그죠?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미 영상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2번, 3번이고 반복해 보셔가지고 인퓨전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 좀 깊어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거요, 학원 가도 안 가르쳐주는 정보니까요. 진짜 고급 정보고, 그리고 현직 바리스타들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대한민국 바리스타의 질을 좀 향상시켜 보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원래 2편까지만 하려 했는데 이제 그냥 좀 풀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가변압을 좀 응용할 수 있는 방법 3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교육 방송 아브람 커피. 행복한 커피 아브람 커피